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구청 사회복지 공무원 장서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결혼을 앞두고 발견한 예비 시모의 충격적인 이중 생활에 관한 실화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이 한순간에 악몽으로 바뀐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 결혼 준비할 때 예비 시어머니가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며느리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해 주시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정말 행복했거든요. 제 예비 시모인 최말순 어머니는 시장통에서 꽤 유명한 한정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60대 후반이셨는데 교회에서 권사님으로도 활동하시는 분이셔서 주변에서 평판이 좋으셨죠. 저희가 상견례를 마치고 예식장 예약만 남겨둔 상황이었는데 어머니는 식당에 오는 손님들에게 저를 우리 며느리라고 소개하시면서 평소보다 비싼 반찬들을 챙겨주시곤 했어요. 주말이면 저와 지훈이는 자연스럽게 그 식당으로 향했어요.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음식도 맛있었고 무엇보다 저를 아껴주시는 마음이 느껴져서 정말 고마웠거든요. 제 부모님도 지훈이를 완전히 믿고 계셨어요. 착한 아들이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랐으니 틀림없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시면서 결혼을 적극 찬성해 주셨죠. 그런데 어느 주말 평소처럼 식당을 찾았는데 룸이 모두 차 있어서 홀에 앉게 됐어요. 지훈이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낯선 듯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머리를 뒤로 깔끔하게 묶은 여성이 트레이를 들고 홀 사이를 분주히 오가고 있었거든요. 저 뒷모습. 혹시 자세히 보니까 제 중학교 동창인 김민정이었어요. 민정이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왜 여기서 서빙을 하고 있는 걸까요? 반가운 마음에 일어나서 다가가려고 했는데 민정이가 제 쪽을 힐끗 보더니 고개를 돌려서 모른 척 지나가는 거예요. 나를 못 본 건가? 아니면 일 중이라서 그런 건가? 순간 어색한 기분이 들었지만 아무래도 일하는 중이니까 방해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자리로 돌아왔어요. 나중에 따로 연락해서 만나면 되지 하고 애써 넘겼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출근길에 가방 속에서 카드 지갑을 찾는데 작은 메모 한 장이 손에 잡히는 거예요. 언제 들어왔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는 메모였어요. 서연아, 꼭 만나. 중요한 얘기야. 민정.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민정이가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저를 일부러 피했다는 것, 그리고 이 비밀스러운 메모까지. 뭔가 심상치 않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중요한 얘기라는 표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특히 그 얘기가 식당, 그러니까 제 예비 시댁과 관련된 것이라면 혹시 결혼의 전제 자체가 뒤흔들릴 만한 일인 걸까요? 그날 밤잠이 안 왔어요. 지훈이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혹시 괜한 의심일 수도 있고 무엇보다 민정이가 왜 그런 메모를 남겼는지부터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민정이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했어요. 혹시 만날 수 있냐고요. 민정이는 응, 꼭 만나야 해. 퇴근 후에 카페에서 보자라고 답했는데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겁고 진지했어요. 그 순간부터 불안감이 더 커졌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민정이는 저를 피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중요한 얘기는 도대체 뭔 걸까요? 결혼을 앞둔 행복한 예비 신부였던 제가 갑자기 뭔가 끔찍한 진실을 마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 같았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정말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한 일의 시작이었다는 거요. 퇴근 후 약속한 카페에 도착했을 때 민정이는 이미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 밝고 활발했던 민정이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얼굴이 굉장히 심각하고 뭔가 고민이 많아 보이는 표정이었거든요. 민정아, 오랜만이야. 그런데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심각해? 민정이는 제 손을 꼭 잡더니 낮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서연아, 미안해. 식당에서 못 본 척한 거. 나도 너무 당황스러웠어. 사실 나 야간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생활비 때문에 주말마다 그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 그때까지는 별로 이상할 게 없었어요. 요즘 간호사들도 경제적으로 쉽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민정이가 다음에 한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서연아, 너 그 집하고 결혼 준비하는 거 알아. 근데 진짜 조심해야 해. 이 집이 그냥 평범한 식당이 아니야. 민정이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더니 몰래 찍어둔 사진들과 캡처한 문자 내역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나도 단순히 아르바이트생으로만 일할 생각이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거든. 사장님이 장부를 정리하는 걸 도와달라고 해서 봤는데 민정이가 보여준 장부 사진을 보는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거기에는 웨딩홀 예약, 연애 예약, 그리고 위약금이라는 항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거든요. 이게 뭐야? 서연아, 이 식당에서 하는 일이 단순히 음식 장사가 아니야. 여기서 소개로 만난 예비 부부들한테 웨딩이나 연애 예약을 유도해. 그리고 나서 계약에 일부러 복잡하고 까다로운 조건들을 넣어놔. 민정이는 문자 내역도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예비 부부들과 주고받은 문자들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친절하게 도와준다는 투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사소한 이유로 계약을 파기시키고 위약금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일 충격적인 건 여기서 결정하고 지시하는 사람이 사장님만이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이야? 서연아, 지훈이 오빠도 여기에 관여하고 있어.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제가 사랑하는 지훈이가 이런 일에 연루되어 있다니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지훈이는 대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서연아, 나도 처음엔 믿기 싫었어. 근데 봐봐. 민정이가 보여준 문자에는 분명히 지훈이의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었어요. 지훈이가 일정 조정해 줄 거야. 오빠가 예약건 알아볼게. 지훈이한테 물어보고 연락드릴게.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지훈이 오빠가 직접 돈을 받지는 않았어. 대신 엄마 좀 도와달라는 식으로 예약 일정을 조정해주고, 계약 조건을 검토해주고, 때로는 피해자들한테 직접 연락해서 달래기도 했어. 민정이는 더 심각한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서연아, 이게 끝이 아니야. 피해자들 중에 정말 심각한 케이스가 있어. 한 가족은 결혼 준비 자금을 거의 다 날리고 스트레스 때문에 예비 신부가 우울증에 걸려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대. 또 다른 커플은 이 일 때문에 양가 사이가 틀어져서 결국 헤어졌어. 듣고 있으니까 너무 끔찍했어요. 결혼이라는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다니요. 더 큰 문제는 이게 계속 반복될 거라는 점이야. 서연이 너도 결혼하게 되면 너희 결혼식을 핑계로 또 다른 예비 부부들을 소개받고 같은 패턴으로 사기를 칠 거야. 너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도구가 될 수 있어. 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물컵을 잡는 손도 제대로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혹시 오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지훈이는 정말 착한 사람이야. 그런 일에 일부러 관여했을 리가. 서연아, 나도 너만큼이나 이걸 믿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증거가 너무 명확해. 민정이는 마지막으로 작은 쪽지 하나를 제 손에 쥐어줬어요. 여기 주소 적어뒀어. 피해자 중 한 분의 보호자인 한옥분 할머니 가게야.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고 계시는데 조카 딸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고 계셔. 직접 가서 확인해봐. 그리고 나서 내 선택을 해. 카페를 나오면서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도 믿기 어려웠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저를 그렇게 아껴주셨던 예비 시어머니가 실제로는 이런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날 밤, 지훈이에게서 평소처럼 오늘 하루 어땠어? 라는 문자가 왔어요. 하지만 답장을 할 수가 없었어요. 대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던 지훈이가 진짜 지훈이인지 아니면 제가 모르는 또 다른 모습이 있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민정이가 준 주소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가봐야 하나? 혹시 이 모든 게 오해라면? 하지만 동시에 만약 진짜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결혼을 앞두고 이런 일을 마주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행복한 신부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던 제가 갑자기 진실을 찾아 나서야 하는 탐정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결국 저는 민정이가 준 주소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새벽 6시, 시장이 막 열리는 시간에 그곳에 도착했어요. 왜 이렇게 일찍 갔냐면 혹시라도 지훈이나 예비 시어머니한테 들킬까봐 걱정됐거든요. 시장은 온통 김치 냄새와 뜨거운 국물 김으로 가득했어요. 아침부터 분주하게 장사 준비를 하는 상인들 사이에서 한옥분 할머니의 반찬 가게를 찾을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70대 정도 되어 보이셨는데 새벽부터 혼자서 반찬들을 진열하고 계셨어요. 뭔가 많이 지쳐 보이시고 걱정이 가득한 표정이셨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혹시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처음엔 할머니도 경계하는 눈빛으로 저를 보셨어요. 아무래도 갑자기 나타난 젊은 여자가 수상하셨겠죠. 하지만 제가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드리니까 할머니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더라고요. 아, 그 식당. 그래, 내가 알고 있는 그 집이구나. 할머니는 제 말을 끝까지 들으시고 나서 길게 한숨을 내쉬셨어요. 아가씨, 앉아. 내가 겪은 일 얘기해 줄게. 할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팠어요. 할머니에게는 조카딸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윤다율이라고 했어요.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원래는 엄마하고 단둘이 살고 있었대요. 다율이 엄마가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어. 좋은 사람 만나서 정말 행복해했지. 그런데 그 식당에서 웨딩 예약을 하게 됐는데 할머니는 처음에는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했대요. 계약 조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명한 자신들의 실수라고 여겼던 거죠. 근데 아가씨, 그 계약 조건이 정상이 아니었어. 일반적인 웨딩홀 계약과는 완전히 달랐지. 마치 일부러 파기할 구멍을 만들어 놨더라고. 할머니는 가게 서랍에서 낡은 봉투를 꺼내 보여주셨어요. 그 안에는 당시 계약서 복사본과 영수증, 그리고 몇 장의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그 중에 한 장의 사진을 보는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식당 룸 앞에서 찍힌 사진이었는데 테이블 위에 놓인 영수증과 함께 예약 재배치라고 적힌 지훈이의 필체가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이게 지훈이 글씨네요. 그래, 그 젊은이가 직접 와서 예약 날짜를 바꿔달라고 했어. 처음엔 친절하더니 나중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지. 할머니는 더 자세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처음 계약할 때는 웨딩 패키지 가격도 합리적이었고 조건들도 별로 까다롭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이 다가오니까 갑자기 추가 조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대요. 음향 장비는 별도야. 꽃 장식도 추가 비용이야. 식사 메뉴도 계약할 때와 다르게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더라고. 그러다가 결국 다율이 엄마가 이건 사기 아니냐고 항의를 했지.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때부터 진짜 악몽이 시작됐어. 사소한 계약 파기를 빌미로 위약금을 요구하더라고. 원래 계약금의 몇 배나 되는 금액을 요구했어. 할머니 얘기로는 다율이 엄마가 항의하러 식당에 찾아갔을 때 지훈이도 같이 있었대요. 그런데 지훈이는 뒤에 앉아서 조용히 있으면서 가끔 예비 시어머니한테 뭔가 귀띔해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가서 따졌더니 사장은 법대로 하라더군. 마치 젊은 것들은 소송도 제대로 못한다는 듯한 태도였어. 그 과정에서 다율이 엄마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됐고 결국 결혼도 파토나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해서 지금은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율이는 엄마 대신 할머니가 돌보게 된 거였어요. 아가씨, 그 집 사람들은 겉으로는 친절하고 좋은 사람인 척하지만 속마음은 달라. 특히 그 젊은이. 할머니는 지훈이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어요. 말로만 효자면 뭐해. 옳고 그름을 모르면 결국 부모 등 뒤에 숨는 거지. 그 젊은이도 마찬가지야. 직접 나서지는 않지만 뒤에서 다 계획하고 지시하는 건 그 사람이었어.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지훈이는 온화하고 착하고 어머니를 잘 모시는 효자였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 속의 지훈이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사랑은 신뢰 위에 선다. 예전에 어디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어요. 신뢰가 무너지면 사랑도 버팀목을 잃게 되는 거겠죠. 그날 밤 지훈이에게서 평소처럼 안부 문자가 왔어요. 저도 평소처럼 대답하려고 했는데 손가락이 멈춰지더라고요. 대신 조심스럽게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지훈아, 혹시 엄마 식당 예약 일들 내가 많이 도와드리는 거야?
답장이 생각보다 늦게 왔어요. 그리고 지훈이의 답변은 이랬어요.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봐. 그냥 가끔 엄마 일정 정리 정도만 도와드리는데. 왜, 무슨 일 있어? 짧은 문자였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평소에 지훈이라면 이런 질문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줬을 텐데, 이번엔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오해라고 하기엔 증거가 너무 구체적이고, 진실이라고 하기엔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 그날 밤 정말 잠이 안 왔어요.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할지, 지훈이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지, 생각이 너무 많아서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더 이상 추측하고 의심하면서 지낼 수는 없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예비 시어머니 식당으로 향했어요. 식당에 들어서니 예비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평소와 똑같은 밝은 미소였어요. 어머, 서연이, 갑자기 웬일이야? 지훈이는 안 왔어? 어머니, 혼자 와도 되죠? 잠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때까지만 해도 예비 시어머니는 여전히 웃고 계셨어요. 하지만 제가 본격적으로 질문을 시작하니까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혹시 식당에서 웨딩 예약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왜? 그냥 궁금해서요. 그리고 혹시 예약을 했다가 취소하는 분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도.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색이 확실히 변했어요. 뭔가 당황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서연아, 혼사 앞둔 애가 의심부터 배워서 뭘 하겠니?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 어머니, 저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혹시 한옥분이라는 분 아세요? 그 순간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확실히 아는 이름이었던 거죠. 그 사람이 뭘 헛소리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장사하다 보면 간혹 오해가 생기는 법이야. 그런 걸 다 믿으면 되겠어? 어머니, 그럼 이건 뭐예요? 저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어요. 민정이가 준 장부 사진, 문자 내역, 그리고 한옥분 할머니가 보여주신 계약서 복사본까지요. 예비 시어머니는 그걸 보더니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이게 뭐야? 어디서 이런 걸 구했어? 어머니, 이게 사실인가요? 정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속여오신 건가요? 그때 마침 지훈이가 식당으로 들어왔어요. 아마 평소처럼 퇴근 후에 어머니한테 안부 인사를 드리러 온 것 같았는데 제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서연아, 너 왜 여기 있어? 그리고 이건 뭐야? 저는 지훈이에게도 똑같은 자료들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한옥분 할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 민정이에게서 확인한 사실들을 차근차근 얘기해줬어요. 지훈이는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했어요. 서연아, 이건 오해야. 난 단지 엄마 일정 정리만 도와드린 거고. 지훈아, 그럼 이 필체는 뭐야? 그리고 피해자들한테 직접 연락한 것도 맞잖아. 지훈이는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모든 게 사실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때 갑자기 식당 문이 열리면서 민정이가 들어왔어요. 아마 제가 혼자 오는 걸 걱정해서 따라온 것 같았어요. 사장님, 저 간호사 김민정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기도 했고요. 예비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너 누구야? 감히 여기서 뭘 하는 거야? 저는 제가 본 것을 증언하러 왔습니다. 사장님께서 하신 일들, 고의적인 계약 파기 유도였다는 걸 직접 봤거든요. 예비 시어머니는 큰 소리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주제넘게 아르바이트생이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하지만 민정이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어요. 사장님,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 인생을 훼손한 겁니다. 다율이네 가족이 어떻게 됐는지 아시잖아요. 그 순간 식당 문이 또 열리면서 한옥분 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시장에서 불이 나게 달려오신 것 같았어요. 법대로 하라 했지요? 그 말 고스란히 돌려주랍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할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뭔가 위축되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지훈이를 바라봤어요. 지훈아, 정말 마지막으로 묻겠어. 이 모든 일을 멈출 수 있어. 엄마 뒤에 숨지 말고 내가 한 역할부터 솔직히 인정해줘.
지훈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이 저에게는 답이었어요. 저는 손가락에서 약혼 반지를 빼서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어머니, 그리고 지훈아. 저는 사람을 고른 거였어요. 예식장이나 결혼식을 고른 게 아니라. 그리고 식당을 나왔어요. 뒤에서 예비 시어머니가 뭔가 소리쳤지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파우는 생각보다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 정리가 되는 느낌이었거든요. 마치 오랫동안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이 일을 제대로 처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받았고 피해자들의 진술과 자료를 정리해서 조정 절차에 협조했어요. 다행히 저희가 수집한 증거들이 충분했어요. 민정이가 찍어둔 장부 사진들, 문자 내역들, 그리고 한옥분 할머니를 비롯한 여러 피해자들의 증언까지 있었거든요. 민정이는 여전히 야간 근무를 하면서도 제 곁을 지켜줬어요. 정말 고마운 친구였어요. 만약 민정이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결혼했을지도 몰라요. 한옥분 할머니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시장 골목에서 만날 때마다 젊은 사람들이 정의를 지키는 거 우리가 응원해야지라고 하시면서 맛있는 반찬들을 챙겨주셨어요. 지훈이는 파혼 후 몇 주 뒤에 사과 문자를 보내왔어요. 하지만 저는 답하지 않았어요. 미안함은 과거를 바꾸지 못하거든요. 바뀌어야 할 건 습관과 구조라고 생각했어요. 몇 달 뒤 그 식당은 결국 장부 문제와 여러 민원들로 인해 영업정지를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교회에서는 여전히 권사님이셨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다니신다고 했어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졌어요. 구청에서 취약계층 혼례 지원 업무를 맡게 되면서 공정계약 가이드와 위약금,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결혼 준비를 하는 커플들에게 배포했어요. 민정이도 병원 사회사업팀과 연계해서 피해자 심리 회복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게 됐어요. 우리 둘 다 이 일을 통해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가끔 시장에 가서 한옥분 할머니를 찾아뵈면 다율이가 숙제를 하며 웃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율이 엄마도 많이 좋아지셔서 가끔 함께 시간을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따끈한 동태전을 먹으며 생각해요. 사랑은 때로 멈춤을 선택하는 용기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잘못된 길이라는 걸 알았을 때 멈출 수 있는 용기.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 나는 오늘도 내일로 누군가의 내일을 돕는다. 이 문장이 지금의 저를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 끔찍한 경험이 오히려 제 인생을 더 의미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준 셈이죠.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진실을 마주하는 건 어렵지만 그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일 수도 있거든요. 저처럼 말이에요.